오늘의 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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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만세를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2,030선까지 다가갔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6% 오르면서 2,029.78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관이 강하게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417억 원어치 사들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73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28% 오르면서 729.11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고 부진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또 네이버는 0.83% 하락, 또 NC소프트도 1% 넘게 빠지면서 언택트의 3대 대장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 강했었던 반도체 장비주들도 파란불 켜냈는데요. KC와 TSE, 테크윈 모두 3%대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경기 재개 기대감이 쏠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잘 갔는데요. 특히 TCC 스틸과 문배철강, NI스틸 등 철강주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건설주, 정유주, 그리고 금융주까지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은 오랜만에 남북 경협주들도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동반 급등했는데요. 인디에프와 JS티나가 21%대에 급등을 했고요. 또 아난티도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장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 그린 뉴딜 탄력 가속화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정부가 그린 뉴딜 강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3월 초에 추경과 함께 또 그린 뉴딜의 세부 계획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2차 전지 관련주에 힘을 더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한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LG화학이었습니다. 오늘 6.29% 상승을 했고 삼성 SDI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이 14.15% 상승, 첨보와 에코프로비엠 등도 나란히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만세를 외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너무 안 올라서 2,000포인트 오르면 만세를 외치겠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네요. 조금 어설프게 외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같이 만세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문서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관련 종목들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300명 훌쩍 넘었습니다. 358명 함께하고 계시고 경제야 살아나자님께서 요즘 신기 종목들 대박이다. 문서진이, 헤이진이 종목들도 대박이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또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찍어주실 탑픽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로님 만세 만만세 함께 외쳐주시고 코크레인 먼피님도 만세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세할 수 있는 장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 뉴딜입니다. 어제 저희가 카카오 네이버 이야기하면서 언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그만큼이나 조용하게 잘 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주일 텐데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서진 전문가님. 이 그린 뉴딜이 도대체 뭐길래 이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건지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린 뉴딜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난주 제가 뭐 지니스탁에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네. 쉽게 뭐 다들 아시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디지털 뉴딜에 좀 집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린 뉴딜 또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결국에 녹색 성장, 그러니까 2008년에 이명박 이제 정부 때 나왔던 이 녹색 성장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SOC 관련 쪽이죠. 우리가 다들 아는 4대강,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로 관련 이쪽 관련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네. SOC 쪽이 집중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그다음 뭐 우리가 아는 뭐 2차 전지, 그다음 탄소 배출권 감소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더 맞춘 약간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근데 이건 이제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네. 여기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에 우리가 좀 편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당장 갑자기 나온 정책은 아니잖아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또 지난 정부에서도 전 정권에서도 했었던 정책이기도 한데 좀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녹색 성장,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SOC에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조물인 거죠. 예, 뭐 속된 말로 이제 땅 파는 거. 네.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4대강 건물 관련 짓고 부분 뭐 정비, 이런 거. 하천 정비, 그다음에 네. 그 주변에 뭐 정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50조 정도가 투자가 됐던 것 중에 맞아요. 한 38조 정도를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하천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많이 썼어요. 근데 물론 이거 가지고는 뭐 사실 뭐 정치적인 부분은 뭐 제가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쪽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SOC 쪽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뭐 2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SOC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산업 관련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에 또 사업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쪽이라서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2008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판이 맞죠. 예.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것까지 함께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 뉴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재정 투입에 대한 예고도 하고 있는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니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있죠. 네. 그중 제일 잘 움직이는 건 동국 SNC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CS 윈드 이런 쪽이 이제 풍력 쪽이고요. 뭐 태양광 쪽에는 뭐 예전에는 OCI였는데 이제 OCI가 뭐 국내 이제 산업을 좀 접으면서 뭐 S에너지 같은 종목이 뭐 태양광으로 좀 이제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수자원 관리 쪽으로는 이제 뭐 뉴보텍 같은 종목들이 이제 물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이제 뭐 크게 전기차하고 수소차 뭐 이쪽일 텐데 전기차는 뭐 종목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웬만하면 뭐 워낙 엄청나게 자주 나왔던 많기 종목이니까. 때문에 LG화학, 뭐 삼성 SDI, 뭐 잘 가고 있는 요즘에 에코프로 BM, 또 신고가 내고 있는 첨보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전기차 쪽이고요. 네. 또 수소차 쪽에는 뭐 풍국주정이라든가 일진다이아, 뭐 영화테크, 평화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소차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섹터들 중에 뭐 풍력, 태양광, 수자원, 뭐 2차 전지주, 수소차, 전기차 이 많은 섹터들 중에 근데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잘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사실 이제 가령 이제 풍력만 하더라도 네.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연 그 정부 정책이 과연 얼마나 이제 그 실제적으로 수혜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점들이 많아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고 네. 우리나라의 풍력이라는 게 과연 어울리는 발전 시스템이냐 뭐 이런 부분 가장 근본적인 물음표까지도 있거든요. 또 이제 수소차만 관련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죠. 가령 수소차 그 수소 탱크를 마을에다가 짓겠다고 그러면은 어느 마을이 그 좋겠다고 하겠어요. 이번에 그 주민들 데려다가 그거 하겠다고 그랬더니 공청회 열었더니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소차는 이제 글로벌 어떤 그 확산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쪽에서 뭐 대형차 위주로 지금 이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과연 엄청난 이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이제 뭐 업황 자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반면에 네. 전기차 쪽에는 업황 성장성이 너무 뚜렷하고 글로벌하게 이미 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쪽으로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성장성이 굉장히 가시권에 있는 그쪽 섹터가 꼭 테마가 아니라 실제적인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 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에너지보다는 당장 사업성이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 특히나 기업들이 함께 힘을 가해주면서 글로벌적으로도 함께 나갈 수 있는 2차 전지주에 좀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좀 탑픽 종목을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두 분이 짚어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면서 우리 시청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어떤 종목 꼽고 계실까요? 예, 뭐 아무래도 저는 실적 관련해 가지고 뒷받침이 되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네. 대장주죠. 삼성 SDI를 꼽아봤습니다. 삼성 SDI요? 예,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삼성 SDI가 그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 전체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를 굉장히 이끌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올해도 또 실적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중국보다도 유럽 쪽에 상당히 좀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네. 삼성 SDI의 고객사가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가 안 가면 전기차 전체 안 간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 종목이기도 하고 대장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삼성 SDI로 꼽아봤습니다. 네, 삼성 SDI가 이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삼성 SDI가 안 가면은 전기차 관련주들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11.49%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단순히 그린 뉴딜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예,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린 뉴딜이 아니라도 갔을 겁니다. 단지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하셨는데 더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였습니다. 뭐 2021년도에 뭐 차세대 배터리를 뭐 내놓을 것이다. 뭐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성장세를 나타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대장주이고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서진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CS 윈드랑 네. 그다음에 저는 첨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뭐 앞서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번 우리나라 그린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태양광이랑 풍력이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은 명확하게 우리나라 태양광은 안 된다고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OCI를 자꾸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OCI 자체가 원래 하지도 않았던 지금 그 바이오 사업까지 손을 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사업 자체에 성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뭐 그중에 이제 셀 업체들이나 모듈 업체들이 좀 간간히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상
이 태양광 관련 쪽은 미국 업체들이 거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작아요. 그럼 결국에 미국에는 유럽을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약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미국 업체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태양광은 뚫기가 어렵고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유럽 쪽이나 글로벌적으로 조금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게 풍력 시장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동력 장치 관련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 쪽이 아니지만 우리는 조선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조물이라든지 네. 이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관련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에는 풍력이 뭐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정부는 의지가 없죠. 정부는 이제 태양광 쪽에만 의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쪽은 아닌데 그럼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호주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깔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CS 윈드는 여기에 매출 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 CS 윈드가 하는 게 네. 말 그대로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혹시 뭐 한보람 앵커도 이거 풍력 제주도나 이런 데 한번 풍력 발전기 보셨잖아요. 그 둥그런 이렇게 둥그런 원통이죠. 네. 네, 그 원통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긴 단조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사다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구조물. 그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가 CS 윈드입니다. 아, 사실 저는 CS 윈드는 조금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긴 네. 했는데 솔직히 풍력 에너지 하면은 뭐 동국 SNC나 유니온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CS 윈드를 네. 꼽아주신 거는 앞으로 글로벌로 수주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되고 지금 보시는 있는. 것처럼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 동력 기구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독일 쪽이 훨씬 더 좀 경쟁력이 강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둥그런 구조물 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이제 CS 윈드가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수주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만약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풍력 쪽을 저는 더 관심 가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이 프로펠러 쪽을 만들고 있는 동국 SNC라든지 아니면 저 둥근 이렇게 저 구조물 저 보이시죠? 이 구조물을 네네. 만든 CS 윈드가 저는 수혜가 된다고 보고요. CS 윈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수혜가 아니라 그냥 이거 되고. 그린 뉴딜이 아니더라도 수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개선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첨보죠. 지금 뭐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이 저도 이 부분을 일치하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이거 아니더라도 갔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2차 전지에 좀 약간 발목을 혹시라도 잡을 뻔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유럽 쪽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탄소 배출권 규제를 완화를 해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화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이 주요 메이커 3사가 야 이거 우리 안 해줘도 돼. 우리 그냥 전기차 이쪽으로 더 투자할 거야. 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모멘텀이 더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더 치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거 결국 첨보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이유는 뭘까요? 첨보는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간 양극재에 첨가물을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나오면 네. 뭐 계속 이제 화두는 그거잖아요. 얼마나 충전을 한 번에서 많이 가냐.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얼마나 출력을 많이 짧게 낼 수 가는. 있냐. 네. 그렇죠. 오래 가고 얼마나 세냐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양극재에 흔히 말하면 좀 배터리에 조금 더 생명력을 좀 더 불어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이 첨보가 만든 그러니까 첨가제거든요. 근데 네. 이 첨가제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당분간 뭐 중국 업체들이 좀 따라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지위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첨보는 제가 보기에는 만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 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전 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급등을 했고 오늘 또 윗꼬리도 굉장히 많이 달았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매물대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꼽아준 삼성 SDI부터 또 문서진 전문가님의 CS 윈드 첨보까지 첨보가 만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타이밍 잘 잡으셔서 좀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장세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린 뉴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미래 산업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딱 자리를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그린 뉴딜 좀 길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그린 뉴딜에 이제 그 포함된 여러 섹터별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전기차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성장이 분명하고 뭐 2025년도까지 연평균 40% 이상 지금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타 섹터, 뭐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뭐 수자원 이런 쪽에는 사실 이제 뭐 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못할 건 아니에요.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안 건드리시는 게 오히려 낫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 어떤 그린뉴딜 관련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타이밍을 잡아본다면은 뭐 전기차든 뭐 다른 이제 어떤 섹터든지 간에 조금 눌린 구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번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단번에 뭐 일주일 만에 목표가 바로 도달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쉬었다 가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구간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해 놓으시면은 특히 전기차 부분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살짝 조정받는 타이밍에 꼭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다. 나머지 섹터들은 단기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뭐 사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에 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이죠. 그러니까 뭐 앞서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제가 이야기한 첨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주인데 중요한 이걸 단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기 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목은 나오거든요. 이 구간 특히 지금은 종목 장세에서 좀 순환매가 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걸 좀 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만 놓고 본다면 이런 그린 뉴딜만 놓고 수혜주를 본다면 저는 풍력과 2차 전지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 부분 계속 보시면서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중기적으로 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풍력과 2차 전지주를 조금 더 주요 있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렇게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다양한 의견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관련된 종목 한 가지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살공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CS 베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900원에 비중은 60%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저평가된 것 같아서 샀는데 테마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거든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먼저 진단 부탁드릴게요. CS 베어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CS 베어링은 사실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봐오던 종목은 아닌데 네. 내용이 참 재밌네요. 이제 풍력용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이 발전기를 보시면은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날개 돌아갈 때 보면은 베어링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굉장히 이제 내구성을 요구를 하면서 또 상당히 좀 정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 이제 실적이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에 200%가 성장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지금 작년도 실적으로 봤을 적에 PER 12배. 그렇다면 올해 뭐 실적 성장이 조금 더 있을 걸로 본다면은, 이 회사는 올해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그 신규 상장된 지가 작년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매물을 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 단 돌파하는 게 아마 이제 하나의 숙제일 것 같긴 한데 돌파만 된다면은 한 번 더 신고가 흐름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시고요. 수익 나신 분 같으면은 뭐 지금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9,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권이다.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문선진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제가 이걸 뭐 알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네. 이제 CS 윈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예, CS 윈드 같은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CS 네. 윈드가 이 구조 타워를 만드는 회사면 CS 베어링이 말 그대로 지금 신기수 전문가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럼 제가 CS 윈드가 굉장히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CS 윈드의 수주가 되는 때 CS 베어링이 같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CS 윈드가 제가 실적이 좋다고 봤으니까 전망도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CS 베어링도 당연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CS 베어링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풍력을 보면 이렇게 이 베어링이 크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베어링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죠. 이 돌아가는 이 바람개비 그거와 이 단조를 연결하는데 또 베어링이 딱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러니까 이 CS 윈드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도 났으니까 수익을 담보로 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1,000원까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CS 베어링도 괜찮은데 CS 윈드도 좋아요. 만약에 뭐 어떤 걸 사냐? 저는 개인적으로 CS 윈드를 사는데 왜냐하면 CS 윈드가 팔려야 얘가 팔리거든요. 이게 거의 따로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팔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CS 윈드 쪽이 좀 더 낫지만 그래도 뭐 CS 베어링 지금 수익을 담보로 굳이 뭐 지금과는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CS 베어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11,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뉴딜 관련 종목으로 CS 베어링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부터 시작해서 경제 산업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또 그린 뉴딜 정책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 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은 어떨까요?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신기수 전문가님, 우리 내일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내일이니까요. 내일만 그 대충 예상되는 걸 말씀드리면은 내일은 오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대형주 지수가 오늘 이제 코스피가 121선을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대형주들이 내일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지수도 견인해 줄 것 같고 그렇다고 중소형주들 뭐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소형주들 단에서 또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돌 수 있는 그런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뭐 경기 민감주도 계속해서 좀 조금 더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G 쪽이 지금 순환매성으로 본다면은 한번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5G 쪽 내일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서진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대립의 강도가 좀 주목을 받겠죠. 다만 이제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강하게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녹아나는 것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미중 간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 녹아나서 주가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로 인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 관련 부분은 계속 종목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계속 뭐 강조드리고 있지만 뭐 5G, 언택트, 반도체 이쪽 관련 부분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서 뭐 수냉매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5G 언택트 반도체 조금 쉬어갔잖아요, 오늘. 네. 내일은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걸 따라잡으면 지금은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씌워주고 있을 때 잡는 게 맞고요. 뭐 반도체 사실 뭐 한 2조, 3조 전만 하더라도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또 급등하니까 관심 가졌다가 그쪽 들어가니까 빠지고 지금 2차 전지 가는 것처럼 그냥 올라가는 걸 잡는 것보다는 지금 씌워주는 걸 잡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지금 잠깐 쉬고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내일장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그린 뉴딜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해봤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장시가 잘 간 만큼 또 방송에서도 다양하게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오늘 채팅창에서는 조금 조용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좀 늦게 와서 그런가? 그래도 오늘 끝까지 400명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함께 해보도록 하죠. 내일도 우리 증시 내일은 또 2030선도 뚫어내길 바라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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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